안녕하세요. 경리TV 한나란입니다. 오늘은 지로와 간이 영수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지로 영수증은 국어사전에서 은행 따위의 금융권에서 지로로 돈을 넣어주고 받는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로 고지서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지로 번호와 금액, 전자납부 번호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로는 주로 전기세, 수도세 등과 같은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쓰입니다.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혹은 인터넷 지로라는 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지로 중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로에 세금계산서 겸용양식 혹은 세금계산서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처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주로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이 이처럼 지로지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분개해 볼게요. 5월 30일 전기세 55,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전기세 55,000원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와 발급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기세를 납부한 날로 분개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5월 30일자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됐으니 수도광열비 55,0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으니 보통예금 55,000원이 오면 됩니다. 반면에 5월 30일에 납부한 전기세가 5월 15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먼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5월 15일에 분개해야 합니다. 차변에는 공급가액만큼만 비용이 돼서 수도광열비 5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5,000원이 오면 되고요. 대변에는 5월 15일자로는 아직 납부한 게 아니니 미지급금으로 55,000원이 오면 됩니다. 다음 납부한 5월 30일자로 또 분개해야 하는데요. 15일자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이번에 납부를 했으니 차변에 미지급금 55,000원이 와서 없어지면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으니 보통예금 55,000원이 오면 됩니다. 실제로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을 납부하다 보면 원단위 절사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원단위 절사는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로로 납부하는 공과금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데요. 단말기는 처음 구매한 시점에 구입한 곳에서 발급합니다. 또 전기세나 전화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지로인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명의가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국어사전에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따위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을 약식으로 기재하는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간이영수증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급자 정보와 금액 정도만이 적힌 간이영수증이죠. 소액 현금 거래일 경우 사용됩니다. 그리고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의 하나입니다. 금전등록기, 즉 포스기라고도 하는 기계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런 간이영수증은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는 한도가 3만원까지이며 접대비로는 한도가 만원까지입니다. 만약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혹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다른 법정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로와 간이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